자, 얘들아 이제 센 교재 일단 진도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거 풀이를 하다가는 진도 못 나갈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이제 도형 파트 마지막 도형의 이동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도형의 이동은 우리가 그동안 평행이동, 이차함수 이런 거 할 때 계속 해왔던 거라 가지고 그렇게 익숙한 것들이다. 자, 도형의 이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루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무슨 이동? 일단은 평행 이동을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칭 이동을 다루게 되자. 자, 그런데 이 평행 이동을 할 때에는 뭐에 따라 다르냐? 어떤 애를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즉 평행이동은 점을 이동하는 방법과 도형 자체를 이동하는데 이제 좀 다르죠, 방법이. 얘는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나누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점의 이동은 너무 사실 쉽기 때문에 금방 하죠. 자, 일단 1번 평행이동 중에 점에 대한 이동은 이제 바로 그냥 수직선 말고 다도평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점 A, B가 있다. X, Y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점을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이동을 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그냥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그대로 이동시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 새로운 점은 얼마가 될까요? X좌표는 어떻게 돼? X에서 A만큼은 가겠지. 그 다음에 Y는? 그렇지, 플러스 B만큼. 그래서 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움직여주면은 그냥 점이 이동된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X, Y를 X축 방향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화살표에는 여기가 이제 이동되는 얼마큼 이동됐는지를 쓰는 거예요. X축으로 A, Y축으로 B. 만약에 B만큼 내려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B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된 건 어떻게 된다? 여기가 그냥 뒤에 덧붙여서 이동한 만큼을 실제로 덧붙여주면 점의 이동이 끝난다. 너무 쉽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도형의 이동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도형은 이동을 한다, 안 한다? 이동이 없다. 도형을 이동하는 거는 원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동하느냐? 얘들아 알죠? 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많은 점들에 대한 자취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진짜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에서 선이라는 걸 배울 때 점의 자취, 이 점의 움직임 자취를 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도형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선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라고 할까? 그냥 예를 들게요. 2x 빼기 3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형을 얘 똑같이 A 그 다음에 B만큼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 새로운 직선이 나타나겠죠? 근데 얘는 평행하게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기울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초록색 직선을 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직선이 진짜 움직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떤 이 원 위에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하나하나가 움직인 거다. 하나하나가 똑같이 A, B 계속 움직여서 만들어낸 자취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자취방정식 문제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자, 얘들아, 자취방정식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죠? 처음,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둔다. 근데 만약에 추가로 놓고 싶은 거는 a, b, c, d로 둔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 세우기. 그 다음 세 번째, 그 식을 어떻게? x, y의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그 관계식이 자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쓰지 않겠어요.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누구의 자치를 구하고 싶냐면 얘가 옮겨진 이런 점들의 자치를 궁금해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러면 여기 옮겨진 이 지점 있죠? 그 옮긴 점을 x, y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근데 여기 a, b가 이미 있네? 그럼 여기를 뭐라 둘까? 뭐 아무거나 뭐 CD로 둘까요? A, B 썼으니까. 그러면 이 점을 A, B 옮기려면 이게 원래 점이 있어야지 옮길 거 아니야. 원래 점이 없으니까 여기를 C, D로 두겠습니다. A, B를 써서 얘로 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 X, Y의 자취 어떻게 되나요? 이 X, Y는 C에서 A만큼, D에서 B만큼 움직인 자취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점에 대한 이동을 가지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x가 c 플러스 a고 y가 d 플러스 b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어진 조건에 맞게 식을 쓰고 나니까 이제 x, y가 따로따로 나온 거지 관계식이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는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x, y 관계는 아직 모르지만 누구의 관계를 아냐고요? CD의 관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CD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 CD를 대입해보면 2C, 3D 플러스 5는 0이라는 이 C와 D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들아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얘를 그지? C는 얼마? x마 a 얘는 d가 y마 b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다 속속 대입하면 2의 x마 a 마3의 y마 b 5는 0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얘가 바로 뭐겠어요? 자취방 형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2의 x마 a 그 다음에 마3의 y마 b 5는 0. 자, 그럼 얘들아 지금 하얀색 직선이 a, b만큼 이동해서 이 초록색이 됐죠? 그럼 얘들아 얘랑 비교해 보세요. 지금 뭐가 바뀌었나요? x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x마 a, y가 y마 b로 바뀌고 다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 x가 a만큼 이동할 때 도형에 넣을 때는 부호가 여기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그쵸? 근데 왜 뒤집어진 거야? 여기서 얘를 c에 대해 정리하면서 이 항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 도형에다가 A, B만큼 이동한 걸 넣고 싶으면 이동한 만큼의 부호 반대를 넣으셔야 됩니다. 점은 그대로,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왜요? 이 항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도형은요 이렇게 씁니다. f, x, y는 0. 이거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는 0이니까 방정식입니다. 는 0 방정식. 근데 여기 왼쪽이 함수라는 거야. f는 펑션, 함수. 근데 누구에 대한 함수냐? x, y로 이루어진 함수. x, y로 이루어진 어떤 방정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죠? 요런 꼴을 요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얘를 똑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시키면 도형에 넣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 a만큼 이동하면 부호를 반대로, b만큼 이동하면 부호를 반대로 넣어줘야 된다. 왜? 이 항을 한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점은 그대로, 도형은 이동한 것의 부호를 반대로. 이 항이 일어나니까요. 여기까지 왔죠? 자, 근데 여기 이 선생님은 화살표에 우리는 약속을 할게요. 이 화살표에는 반드시 실제 이동만을 적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넣게 되면은 이게 얘 도형이니까 부호를 반대로 써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헷갈려지기 때문에 실제 이동만 적고 이 점의 이동은 그대로,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게 실수를 덜 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자,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이 벌써 내용이 끝났어요. 문제 풀겠습니다. 자, 유형 문제, 점의 평행이동 하나 가겠습니다. 다 똑같은 건데 7번 점을 여기로 옮기. 다 똑같으니까 7번 그냥 어려운 거 하나 낼까요? 어렵진 않지만. 자,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n, y 플러스 n으로 이동하는 이 이동에 의해서 그 삼각형 OAB 세 점이 O', A', B'으로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O', A', B'이 정삼각형이면은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얼마니? 자, 근데 얘들아, 그러면 원래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뭐 이동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대. 그러면 얘가 정삼각형이면 원래 얘도 뭐야? 당연히 정삼각형이지 뭐야. 그래서 얘를 진짜로 이동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거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찾으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가 0,0 이제 주어진 조건 써보겠습니다. 4,0 여기가 A, B, 그리고 여기 B'이 5,4부터 3이랍니다. 자, 근데 얘들아, 여기 길이가 하나 나와있죠? 이 길이는 Y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X좌표의 차이인 길이가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다 길이가 4일 거잖아요. 정삼각형. 그래서 이게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B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계산이 얼마? 루트 A마 4제곱에 B제곱 계산하면 4 이렇게 되고, 여기 이쪽 OB도 계산해보면 루트 A제곱 B제곱이 계산해서 4. 자, 그러면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루트를 빼고 여기 16 루트를 떼겠습니다. 밑에다 쓸 거. 자, 여기도 떼고 16이라고 쓰겠습니다. 16. 자, 그럼 여기를 풀어헤치면은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8A 16이 16인데 얘가 또 16입니다. 두 번째 연립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8A가 16이므로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A가 2면은 여기가 4니까 B제곱이 12가 되면서 B는 풀마 2루트 3이 될 겁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B는 2루트 3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좌표가 지금 여기가 2,2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그러면 B점, 요 B점이 5,4루트 3이 되려면 얼마큼 이동을 했을까요? 얘들아? 얼마큼 이동했어? X축으로 얼마큼? 3만큼, Y축으로 2루트 3만큼 이동을 했죠? 그게 바로 M과 N이 되겠죠. 따라서 M은 3, N은 2루트 3. 문제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해줘. 9에다가 12를 더하니까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점의 평행이동은 이동한 만큼이 실제로 NN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문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두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12번 하겠습니다. 다 쓰시고 오세요.
자, 12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점 마이너스 2,1을 마유, 5로 옮기는 이동이 있답니다. 얘들아, 이 이동은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걸까요? 그렇지, y축으로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실제 이동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은 화살표에는 반드시 실제로 이동한 값을 적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동에 의해서 직선 2x-5y-3은 0이 직선 2x 더하기 py 플러스 q는 0으로 옮겨졌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똑같은 이동이니까요. 얘를 이 x축으로 y축으로 똑같이 보내볼게요. 자, 그럼 얘 어떻게 되죠? 2에 어떻게 돼? 그렇지, 부 바꿔서. 그 다음 마 5에 y 마 4 마 3은 0. 부 바꿔 넣어야 되겠죠. 자, 정리하면 PQ 알 수 있겠습니다. 2x-5y 하고 숫자 계산 2, 4, 8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0 28에서 3을 빼니까 25가 되겠네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P가 마 5 Q가 2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PQ를 덧셈해달라고 했네요. 20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터닝 이동을 할 때 점은 이동한 만큼이 그대로 들어가고 도형은 부호가 바꿔져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잘 적어 보시고요. 자, 하신 분은 원의 이동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디 할까? 이번에는 17번 하겠습니다. 보통 이 뒤에 있는 13번, 19번 이런 거는 자꾸 이제 두 개를 같이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 막 이러기 때문에 두 개 하기에는 좀 귀찮으니까 이제 하나 문제를 풀겠습니다. 17번 도전해봅시다. 뭐라고? 그럼 저것도 봐줘. 이거 혹시 고민아. 이거 말라야 되니까 17번 일단 풀어보세요. 이것도 보여? 네. 그래? 자, 일단 얘들아 이거 표준형 만들어야 되죠? 자, 다 만드셨을 거니까 불러주세요. 얼마? 3제곱 은 3. 자, 그런데 얘를 어쩌고저쩌고 이동을 얼마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동을 하면 중심이 제 2, 4분면에 있으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중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지름으로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럼 반지름이 얼마니까? 2니까. 그럼 여기 얼마? 중심이? y, 2고 반지름은
뭐 저거 2가 되겠지. 똑같이 이동만 한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뭘 알아낼 거냐? 점의 이동으로 알아낼 거야. 자, 여기에 중심이 얼마예요? 중심이 마3, 4가 되겠죠. 근데 얘가 m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해서 y,2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얘들아 얼마 간 거야? x축으로? 1만큼 y로는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죠. 그래서 m은 플러스 1, n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빼기 n의 값 구해줘 그랬으니까 답은 3이 되겠죠? 맞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에 이제 도형의 이동 중에 이제 포물선은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이동하는 거 하나 할게요. 뭐가 좋으려나? 여기는 이동에 의해서 직선을 옮긴다. 저기 22번 하겠습니다. 2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얘들아 무조건 2차 함수 그러면 무슨 점이 중요하지? 그렇지. 그 무슨 형 만들어야 돼? 그렇지. 표준형 만들어주세요. 자, x제곱 개수로 묶고 선생님은 도형을 이동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여기에 있는 포인트 점이 꼭지점을 이동할 겁니다. 자, 지금 꼭지점이 얼마야? 3,9 나왔어요? 자, 근데 이 포물선을 x축으로 a, x로 a, y축으로 a 플러스 3만큼 이동을 하래.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저 직선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 세로 2차 함수의 꼭지점 얼마일까요? A, 됐어요? 맞아?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에 있어? 저 직선 위에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저기에 대입하면 a 더하기 12는 yx 마3 마 a 플러스 1 넘겨서 계산. 이 꼭지점의 좌표? 그러면 a가 마이너스 7일 때 이거 구하라는 것 같은데 새로운 꼭지점? 맞죠? 그럼 답은 대입하시면 되겠죠? 어때? 할 수 있겠어? 근데 선생님은 사실 도형의 이동은 물론 이렇게 넣는 거 맞지. 그런데 도형으로 풀기보다는 재빨리 포인트점, 원의 경우에는 원의 중심을 이동시켜 본다든지 포물선은 꼭지점을 이동시켜 본다든지 해서 점의 이동으로 풀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평행이동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무슨 이동이 있다?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은 점과 도형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따로따로 뭐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자, 그렇지만 뭐의 이동이 있어요? 대칭이동은 점대칭인지 선대칭인지에 따라 나누어 해결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얘는 점과 선대칭이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칭이동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알아둬야 될 건 첫 번째 단계가 많이 나오는 유명한 대칭이동을 일단 아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대칭 이동. 이걸 정리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걸 일반화해서 일반적인 점이나 일반적인 선에 대한 대칭을 다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많이 나오는 대칭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X축 대칭. 자, 근데 점이랑 도형이 일치하기 때문에 쉬운 점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X축을 그렸을 때 여기가 A, B다. 자, 대칭이 동한다는 건 무슨 뜻?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듯 반을 접는 거잖아요. 자, 점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어디로 가요? A, 그렇지. A, 자, 무엇이 달라졌나요? Y 값이라고 하면 돼요. Y 값의 부호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Y의 부호를 다르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외워야 돼. X축 대칭은 약간 부호가 반대. Y가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그럼 얘들아 두 번째로 Y축 대칭. 자, 이거는 당연히 뭐 이게 센스가 있다면 바로 하겠지만 자, A, B, Y축 기준으로 접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몇 컴마면?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나연이가 얘기했지만 얘를 이렇게 반 접는다라는 건 어떻게 간다는 거냐면 얘가 A, B가 그래도 이렇게 가요? Y축으로 접었는데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똑바로 내려가는데 그 똑바로 간다는 게 수직 조건입니다. 수직을 이루면서 내려가야 똑바로 내려갈 수 있고요. 약간 거울 비치듯이 이만큼 거리를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수직 2등분 이거를 무조건 체크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 2등분 되는 지점으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뭐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X값의 부호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인데 얘는 이제 점 대칭이에요. 얘네들은 선 대칭, 얘가 점 대칭의 일반적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A, B를 여기로 갈게요. 얘들아, 점 대칭의 정의는 원점을 중심으로 뭐가 들어가냐? 점 대칭은 180도 회전 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180 회전. 자, 그럼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걸로 해야 돼요. 요렇게 여기를 180도 돌려가지고 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로 내려옵니다. 자, 이때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될까, 얘들아? 잘 모르겠으면 이제 선생님은 도형을 그리는 걸 좋아해. 여기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A만큼이겠죠? 그러면 여기 삼각형 그었을 때 이 길이가 또 A일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A만큼과 마이너스 A. 자, 여기 길이가 B일 거죠? B가 내려갔으니까 마비.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럼 뭐가 바뀌었어?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점 대칭은 X, Y 부호를 몽땅 바꾼다. 이렇게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가 Y는 X 대칭. 이거 외워야 합니다. 왜냐고요? 맨날 나와요. 이 네 개를 만약에 다른 거 모르겠어. 일반적인 거 못해도 한 90%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4개 중에 무조건 하나가 90% 이상 다 모든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점 대칭 모르겠다? 그럼 이거라도 아세요. 이거면 무조건 90%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가 바로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자, 이 직선에 대해서 A, B를 움직이면 얘들아 선대칭이죠?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수직이 등분으로 움직여.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긋는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선을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어서 수직 2등분 되는 지점으로 점을 옮기셔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근데 얘들아 얘는 구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뭐로 풀 거냐면요. 그 자취방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옮겼죠? 자, 옮긴 애의 자취가 궁금하니까 구하는 점을 x, y로 두고 식을 세워볼게요. 얘들아, 이건 과정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선 대칭을 이용하는 문제의 풀이법입니다. 이게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무슨 조건을 쓰냐?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 두 개를 체크할 겁니다. 자, 수직 조건은 당연히 뭐야? 두 기울기의 곱이 마1 이거 이용. 자, 그럼 얘들아 요거 두 점에 대한 기울기가 x마 a분의 y 마이너스 b죠? 얘가 기울기 1이기 때문에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마1이어야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등분 조건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이 둘의 무슨 점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해서 중점을 여기 식에 대입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점이 얼마야? 2분의 y 플러스 b 이게 y값 2분의 x 플러스 a 이게 x값 y는 x 위에 대입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보는데 미지수가 많지만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 얘를 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양변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럼 얘들아 미지수가 4개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이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x랑 y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둘을 더해보세요. 얼마? 2y가 2a. 그러면 y 구하는 거니까 y가 얼마? a랑 같구나. 이렇게 해서. 자, 두 개를 빼보겠습니다. 얘 넣어도 되지만 그냥 빼는 게 빨라요. 자, 빼보면은 마이너스 2b가 여기 빼면 마이너스 2x라서 x는 b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b,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맞나요? 자, y는 x 대칭하면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 x, y 자리 바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맞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x, y 얘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반적인 점대칭, 선대칭인데 그냥 여기까지 통째로 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한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알아내 볼게요. 좀 덥지? 선생님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부터 너무 추워가지고 두껍게 입었더니만. 자, 두 번째는 일반 저기 대칭. 얘는 잘 안 나와요. 특히나 요즘에는 약간 무슨 뭐 학습 내용을 경감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뭐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 보면 내용이 막 다 빠지고 뭐 몇 개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칭 이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용 자체도 줄어들고 문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아셔도 진짜 한 90%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일반적인 거는 얘를 좀 응용하면 다른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점대칭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일반적인 점대칭은요. 요거를 이용해서 생각을 할 건데 봐봐. 여기가 바로 대칭의 중심입니다.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두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 대칭의 중심이 바로 두 지점의 중점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점, 이게 대칭의 중심일 때 이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어떤 점을 이동시킨다, 이리로 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두 점의 중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두 점의 중점이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선대칭. 자, 선대칭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지만 어떤 선, 이게 바로 대칭 축입니다. 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이 대칭 축에 대해서 어떤 점이든 도형이든 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무조건 수직 2등분으로 접게 됩니다. 두 점이. 그죠? 그래서 무조건 어떤 조건을 이용한다? 수직 조건과
2등분 조건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직 조건 어떻게 한다고? 이 대칭축과 이루는 기울기의 곱이 마1 이거 하나 이용하시고 2등분 조건은 두 점의 중점이 축에 있다 해서 축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을 그 축에 대입하여 식을 하나 더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의 값이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 미지수 값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미지수가 나와도 똑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숫자여도 똑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했다 뺐다 하시면 보통 답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무조건 어떤 선에 대하여도 대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을 할 때는 그 대칭의 이 기준이 뭐뭐에 대하여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이때 이 물결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다, 대칭축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요거 하면 벌써 대칭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내용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대칭 이동 점에 대한 대칭. 뭐 29번 해볼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y는 x 더하기 3 위의 점 a 어떻게 잡을까 얘들아? a를 자, 지우가 잡아보자. 그렇지.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얘를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했답니다. 자, 얘들아, 이거는 외울 때까지 쓰는 거예요. y는 x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 자리. 그럼 얘들아, 이렇게 써놓으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계속 외울 때까지. 자, x, y 자리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3, 그렇지. 걔가 b입니다. b. 자, 그 다음에 b를 다시 옮겼어요. 어떻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뭐가 바뀌죠? 누구의 뭐가 바뀌죠? 그렇지. x도 바뀌고 y도 바뀌죠? 자, 그럼 부호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 c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15가 될 때 A점을 구해달라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이게 뭐 직각삼각형, 아니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x 더하기 3. y는 x. y는 x는 여기 있겠죠? 자, A가 어딘지 몰라 그냥 대강 A1사구면의 암문점을 잡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Y는 X 대칭하면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하니까 이렇게 오면서 여기가 C. 근데 이 C가 다시 여기 위에 있네요. 얘들아. 여기 C. 왜냐면 얘를 대입했을 때 이게 3차이 나거든요. C가 다시 여기 원상태 여기 이 직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 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넓이가 15라고 했기 때문에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AC 높이가 AB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A랑 B 계산 먼저 해볼게요. A 더하기 3, A 더하기 3, A. 자, 그럼 얘들아, 여기 길이 어떻게 돼? X 좌표 차이, Y 좌표 차이. 그러면 이게 3루트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에 AC에 3루트2를 곱하면 얘가 15. 그러면은
수 있는. 자, 그러면 AC는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얘가 A니 마 3, 마 A. 그럼 여기 뭐 스타 쓰면 아니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되겠죠? 자, AC가 얼마? X좌표 차이 2A 더하기 3 제곱. 그다음에 Y좌표 차이 하면은 2A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면 이거 두 개. 여기에 사실 루트 씌운 게 얘가 되죠. 거리니까. 근데 제곱하겠습니다. 25, 50. 그러면 2를 약분해서 25. 자, 얘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제곱을 떼요. 그러면 2A 더하기 3 제곱이 25이므로 2A 더하기 3은 풀마 5가 되겠죠? 그럼 2A는 마3 풀마 5이므로 2 또는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1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A가 원래 1승분면의 점이어야 되니까 이 A는 양수만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니까 A는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문제는 A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요. 답은 1,4다 쓰시면 되겠죠. 뭐라고? AC 길이요. 요 길이를 이거 제곱을 쓴 거야. 이거 제곱 쓴 거. 이게 50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한번 AC를 너가 구해보세요. 점과 점 사이 거리도 구해보세요. 네, 이제 풀이 잘 쓰시고 하나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으니까 한 대만 더 해야 돼요. 숙제는 6번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52까지 숙제. 오늘 52까지. 자, 하나 하고 쉬겠습니다. 직선 말고 원으로 할까봐. 그래서 원 직선 만나야 39번을 숙제할 때 어려울 것 같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 원에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부분과 이 부분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생기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줘 했으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알아내야 됩니다. 자, 얘들아, 저 원이 중심 얼마? 2,2 반지름 2루트.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중심이 2,2면은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2,2까지 이만큼 거리가 2루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이게 원이 원점을 지나면서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상태가. 그런데 x축도 y축도 양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삐져나온 건 됐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얘가 바로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려낸 겁니다. 그림이. 자, 근데 얘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해줘 했으니까 얘를 x축 대칭하면 이렇게,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자, 마치 네잎크로바처럼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얘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이 부분, 네잎크로바 넓이 구해줘,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를 과연 어떻게 넓이를 구할 것인지 이거 이제 계획을 세워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요. 여기가
여기가 혹시 얼마인지 아나? x에다가 0을 넣어보세요. x에 0을 대입해보면 그 식에다 대입하라는 거야. 대입. 그러면은 4 더하기 y마 2제곱이 8이라서 y마 2제곱이 4, y 마이너스 2는 풀마 2, y는 2 풀마 2가 되면서 4 또는 0인데 아까 전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겼을 때 y축하고 0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겠죠? 여기가 바로 4 되는 지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너무 대칭이니까 여기 또 4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지금 x절편, y절편을 약간 연결한 느낌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려보면요. 얘가 원의 중심인 2,1을 지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직선이 4분의 x, 4분의 y가 1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가 4, 즉 2랑 2 더하면 4잖아요. 이 직선 위의 점입니다. 좀 근데 특징을 알아야 계산이 쉬워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선생님 그림은 약간 대칭이 아닌 이상하지만 이렇게 사각형, 이거 무슨 사각형일까? 그렇지.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름모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쉬워지겠죠? 두 대각선 곱하고 나누기 2 하면은 정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4개 반원, 이게 반원이야 결국은. 반원을 계산하면은 색칠한 부분은 여기에다가 반원이 4개니까 합치면 원 2개짜리 넓이와 같겠죠. 맞아? 반지름은 지금 여기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얼마? 루트 4 더하기 4 2루트 2 그죠? 8이니까 그래서 반지름 2루트 2짜리 원 넓이 구하시고 얘는 두 대각선 8로 줬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넓이 구해서 덧셈 하시면 메이크로가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계산 각자 해보세요. 4, 8, 32에다가 8, 파이에 2. 자,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5분만 쉬었다가 문제 몇 개 더 풀겠습니다. 알죠?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를 붙이겠습니다. 이제 숙제는 52쪽까지.